지역은 최종적으로 올해 3월 말까지 세부 분석을 마칠 예정이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 후에 예를 들면 각 지방 정부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인구 감소가 안 되고 증가 지역으로 바뀌면 혹시 지정을 취소해가지고 불이익을 주고 그러는 건 아니죠? 네, 그 인구 감소 지역에 관한 규정을 지금 개정을 할 예정이고요. 뭐 올해 하반기에 새로 5년간 지원할 지역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재지정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됐다가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인구 이 활력 플러스 지역으로 인구 플러스 활력 지역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정책을 할 때 그런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됐는데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개선이 됐어요. 그럼 딱 탈락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더 그렇게 되지 않게 더 많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좀 그거는 열심히 한 데 대한 평가를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여튼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 좀 과감해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뭐 수도권 집값 때문에 난리다가 지금 약간 소강 상태가 된 것 같긴 한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해서 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농촌으로 복귀를 하려고 그래도 저 산골짜기 있는 못 버려지다시피 한 밭도 말이에요. 막 5만 원, 10만 원씩 막 심하게는 2, 30만 원씩 하고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전부 다 부동산 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로 이제 수요가 있어서 경쟁이 치열하니까 땅값이 오른 경우는 뭐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어쩔 수 없는 또 뭐 정상적인 모습인데 오로지 땅이라는 이유로 다 올라가지고 저 시골에 있는 야산 이런 것도 막 10,000원짜리가 없다고 그러대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다시 귀농 귀촌을 하려고 해도 가서 이 털을 잡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이긴 한데 농지들에 대한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돼요. 세제, 규제, 금융 하여튼 부동산을 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거는 하나만하다. 그렇습니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우리나라 사회가 이게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도 좀 근본적인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돼요. 농지제도에 대한 검토와 지금 저희가 농지은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는데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방치되어 있는 게 너무 많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도 안 되고 이게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도 심화시키고 귀농하려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귀농 비용 귀농 기촌 비용을 최소화하는 줄이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근본적으로. 그러려면 땅값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휴경지에 대한 일제 조사 저희가 좀 한번 하려고 하고요. 원래 휴경지는 강제 매각 대상이죠. 예를 매각 뭐 경고하고 아니지만 농지은행에 농지은행에 맡기거나 판매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습니다만 땅 사가지고 제대로 안 쓰고 있을 경우는 매각 명령 대상인 것 같은데 어디 농지법인가 어디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 매각 명령 대상도 있는데 매각 명령 하는 사례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농지 제도는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단계에 오지 않나요?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놓고 농사를 안 지으면 뭐 이행 명령인가를 하고 그래도 안 하면 매각 명령을 하게 돼 있는데 한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저희가 지금 업무 보고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올해 하는 저희 개혁 과제 중에 하나가 농지 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 문제 다음 단계로는 일반 부동산 문제로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하여튼 농지 문제는 농어촌 복지 지원이요. 이게 영농을 하는 경우에 지원이 되는 그러니까 농업 지원 제도 위주로 되어 있어서요. 그러니까 80, 90이 되신 어르신들도
이 농지를 내놓질 않습니다. 그게 땅값 오를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 땅값 안 오를 것 같다 그러면 농사 안 지면 내놓는 게 정상인데 땅값 오를 것 같으니까 다 가지고 있죠. 아니요, 그 땅값만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애착도 농사를 있죠. 짓고 있어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과 아울러서 그렇게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농지를 내놓을 수 있고 농지은행에 내놓고 이것을 다시 귀농자들에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뭐 어쨌든 그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복지 문제하고 농지 문제를 분리하자는 거죠. 네. 그냥 농사 짓지 않고 농촌에 거주하는 것 자체에 지원을 해주면 농지를 내놓을 거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겠고요. 하여튼 그런 근본적인 고민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잖아요. 예. 투기 대상이 돼버렸잖아요. 어느 날. 예. 경자유전 원칙이 헌법에 써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헌법에 경자유전이라고 써놓고는 그걸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온갖 방식으로 전부 다 위헌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걸 다시 정상으로 돌려야죠.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리를 농사를 짓겠다고 땅 사서 안 쓰면은 원래 매각 명령 대상이고 안 하면 참 그 관리 명령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 가서 막 가짜로 막 슬쩍 심어놨다가 또 방치하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네, 그런 경우- 그러면 실제 매각 명령 해가지고 팔아버려야지. 네. 그걸 안 지키니까 전부 다 원래 뭐 농지는 사가지고 그냥 한 척만 하면 돼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농지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면 예. 인력을 대규모로 예. 조직을 하든지 해가지고 예. 전수조사하고 예. 농사 지은다고 사가지고 방치해 놓은 거는 이제 강제 매각 명령 받는다. 과징금에 더하기 다음 단계 매각 명령이니까 안 하면 강제로 파는 거죠. 예. 그것도 별도로 한번 그렇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실태 하겠습니다. 조사하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하여튼 문제는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이게 이 부동산 문제예요. 부동산. 하여튼 지방의 인구가 2만 명이 늘어났다는 건 매우 줄어들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데 또 늘어났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어쨌든 좀 더 힘을 내보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네. 그 기본소득 얘기를 전에 하면은 이상했다.